자, 일단 오늘도 HTML과 CSS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한동안은 이것만 할 거니까 JDBC 아티클 매니저는 끝났어요. 이 HTML과 CSS 하고 나서 JSP 활용하는 거 조금 해볼 거고, 그 다음 스프링부트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제까지 했던 거를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이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화면에 이미지 태그를 제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오늘은 이미지에 대한 내용 잠깐 가볍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개념들도 이어서 나갈 겁니다. 일단 이미지 태그는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태그랑 다를 게 뭐예요? 이것만 봐도 벌써 뭐가 달라요. 태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들어가 있다? 이거는 어제 A 태그 사용할 때도 속성을 넣어봤기 때문에 다른 점이 아닌데, 이미지는 이미 다른 모습을 하나 띄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얘는 닫는 태그가 없죠. 그쵸? 우리는 어제 열린 태그, 닫는 태그를 사용해서 한 쌍으로 뭔가를 가두는 형태로 태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지는 닫는 태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용했던 태그 중에서 닫는 태그 없었던 거 또 하나 있거든요. BR이라고 했던 거. 그쵸? 네, 이 녀석처럼 닫는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HTML 태그 중에서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열리는 태그만 존재하는 이런 녀석들을 이제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해서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태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HTML을 사용하면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소들은요, 열린 태그와 닫는 태그 한 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엘리먼트, 요소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 엘리먼트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태그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요소들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열린 태그, 닫는 태그가 쌍을 이루고 있는 엘리먼트들만 나오는 건 또 아니긴 해요. 그것보다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안에 우리가 어제 썼던 BR 같은 것도 찾아보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미지는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얘는 애초에 태그 이름이 이미지인데 뭐 어떤 용도로 있는 애일까요? 태그 이름 자체가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이겠죠.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어떠한 이미지를 이렇게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펜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쨌든 이 글자가 나와요, 화면에. 근데 이미지는 제가 여기다 이미지를 넣고 싶다고, 뭔가 이미지, 나 이거 이미지 쓸 거야 하면은 이미지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컴퓨터한테 지금 내가 너한테 준 이 파일은 이미지야. 그러니까 화면에 이미지를 그려줘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할 건데, 자, src 부분이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이미지의 뭐 링크나 주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지금 그냥 하는 거니까 화면을 봐주세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 주소 복사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개발자 도구로 들어갑시다. 아니, 백그라운드 이미지. 오케이. 다른 이미지를 가져와 볼게요. 자, 제가 인터넷 페이지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녀석을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걸 했거든요. 이 이미지 주소 복사가 해당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는 주소를 그대로 나도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얘는 순수한 이미지로 올라가 있지 않다.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미지 태그로 그냥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안 된다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올라가 있는데, 얘도 결국에는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안에 current source 이 부분이 이 이미지의 주소가 돼요. 저 두 개를 가져다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이미지가 안 올라오네요.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하나 보군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픽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픽섬, 이 사이트가 픽섬 포커스, 이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로렌 픽섬이었군요. 오랜만에 들어가서 이름이 헷갈렸는데, 이런 거 이미지 하나 그냥 불러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이제 이미지가 불러졌어요.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 주소처럼 도메인을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 입력하는 걸로도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고요. 아니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파일 경로를 따라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는 지금 웹상에서 우리가 코드펜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링크를 가져온 개념인데, 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제가 이제 컨트롤을 좀 해볼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 더 가져와 볼까요? 하나만 있으면 비교가 잘 안 되니까. 요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얘도 이렇게 나왔네요. 사이즈를 다른 걸 가져오고 싶은데, 얘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나이스. 이렇게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 강아지 이미지랑 뭔가 좀 그냥 지형을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랑 두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좀 많이 달라요. 얘는 가로로 좀 훨씬 길고요. 강아지에 비해서. 강아지는 좀 짧잖아요. 세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얘가 좀 더 크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미지 태그한테, 이 녀석한테 너비를 줘볼게요. 이제 누가 커졌어요? 강아지가 커졌죠? 저는 너비 높이를 주지 않고요. 너비만 줬어요. 근데 강아지가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거? 실제로 저는 너비밖에 안 줬는데 높이가 변했죠. 우린 이미지의 사이즈 중에서 가로 길이만 지금 200픽셀이라고 하는 특정 사이즈를 부여를 했더니 갑자기 얘가 같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원래 형태랑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죠? 좀 더 키워볼게요. 강아지가 어때요? 커졌죠? 얘도 조금 커졌고 얘도 조금 커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높이를 따로 부여한 적이 없는데 가로만 줬는데 누구는 커지고 누구는 작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미지는 고유한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미지라는 게 이제 파일로서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해당 이미지는 그 비율로 고정됩니다. 이 비율이라는 건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퍼센트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이미지였다면 1대1의 비율을 가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가로가 세로보다 2배 길었던 직사각형 모양이었다면 2대1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정확히 어떤 비율을 가졌는지 저는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비율을 우리가 너비 높이를 둘 다 부여를 해버리면 비율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너비랑 높이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조정되는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과 다르게 이미지의 크기가 조정이 됐다면 강아지가 지금 찌부됐잖아요. 그렇죠? 귀여웠던 녀석이. 이미지는 고정 비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일단 이미지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지 태그 두 개를 DIV로 감쌌습니다. 감싸고 나서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한번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미지 두 개를 우리가 div로 감싸고 있는 상태인데 이 div는 너비가 최대화되기 때문에 이 오른쪽 끝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미지들은 이미지대로 그냥 떠 있는 상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것까지는 해서 보여드릴게요. 1픽셀은 너무 작군요. 자, 지금 div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이거 먼저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보고 각각의 div로 감싸 볼게요. 구조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건데, 자, 첫 번째 div에는 강아지가 들어있고 두 번째 div에는 이제 다른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div가 애초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기 때문에 최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 이미 이 이미지도 똑같이 최대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지들은 일단 줄을 바꿨죠. 아까 div 없이 이미지들만 있을 때에는 이미지들이 옆에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div로 감싸니까 얘네들은 줄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div를 쓰지 않았을 당시의 이미지는 디스플레이가 뭘까요? 애초에 div를 감싸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때는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 줄을 바꾸질 않죠. 그럼 적어도 블록은 아니겠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가 어떤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유추가 가능해요. 제가 지금 너비를 줬는데 너비가 작동을 했죠. 제가 어제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라는 게 먹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태그한테는 너비를 그냥 부여했을 때 너비가 작동을 안 했죠. 인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작동을 하죠. 얘는 뭐예요 그러면? 블록은 아닌데 인라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라인 블록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유추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유추해 나간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가 뭐니까, 이거니까 좀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div를 돌려놓고 div한테 인라인 블록으로 줘볼게요. 그 다음 너비는 빼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잘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div의 배경색이거든요. 제가 div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혔어요. 골드라고. 그래서 지금 노란색이라는 배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얘가 블럭일 때는 당연히 얘가 블럭일 때는 이미지보다 얘는 최대화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쭉 노란색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컨텐츠를 가릴 만큼의 높이를 가지게 높이가 생겨나면 뒤에 블럭 요소들은 너비는 최대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인라인 블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비가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가 돼서 컨텐츠를 가릴 만큼만 딱 했어요. 근데 아까도 그렇고 블럭일 때도 그렇고 지금 인라인 블럭일 때도 그렇고 잘 보시면 이 밑에 노란색이 나오고 있어요. 얘는 이거 인라인 블럭이냐 블럭이냐랑 상관없이 여기도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이 여백은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영역일까요? 만약에 이미지가 가진 영역이었다면 이 노란색 배경이 안 나와야 돼요. 왜냐면 부모인 div는 내 자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릴 만큼만 최소화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여백은 누구 거예요? 자, 지금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튀어나온 겁니다. 두 가지 개념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여백이 이미지 거였다면, 이게 이미지 거 아니지. 이 여백이 이미지였다면, 그러면 이 배경색 노란색은 안 보여야 맞는 거고, 근데 div는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릴 만큼만 최소화되고 있는 상태. 근데 저게 보인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여백은요, div 거예요. divA, 아니요. 이거는 말을 좀 조심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영역은 이미지께 맞습니다. 근데 div가 최소화를 하고 있음에도 저기를 가려내지 못하는 거, 노란색 배경이 조금이라도 튀어나와 있는 이유는 이 이미지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 이미지는요, 아주 약간의 여백이 무조건 있어요. 아주 약간의 여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백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이 특징은요,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에요. 얘는 사실 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글자들은 약간의 여백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메모장 같은 데다가 가라는 글자, 가가가가 이렇게 치면 가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 크기만큼만 딱 최소화를 해보자면 요런 느낌이에요. 그죠? 얘를 가리고 있는 만큼만 최소화를 딱 따보자면 요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 영역보다 더 큰 범위를 글자가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옆 글자도 조금 여백이 떨어져 있는 거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어제 자간이라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옆에 말고도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를 계속 쓰면 그 다음 줄이 튀어나올 때 여기로 나오잖아요. 바로 붙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여백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미지는 글자일까요? 얘는 글자일까요? 자, 지금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불필요한 여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 이 이미지는 글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글자는 아니에요. 결국 글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글자 취급을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글자랑 비슷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이미지 태그의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인라인 블럭이죠. 블럭은 아니고, 그럼 인라인 아니면 인라인 블럭인데, 인라인은 너비가 안 먹을 건데 얘는 너비가 먹으니까, 그럼 인라인 블럭. 우리가 이렇게 유출을 해놨죠? 실제로 이미지는 인라인 블럭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인라인 블럭은 본질이 뭐였어요? 글자화였죠. 글자화. 그래서 글자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여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미지한테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약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인라인 블럭이었던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강제로 바꿔요. 얘는 그러면 저 노란색이 사라집니다. 글자였기 때문에, 이미지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는데,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꾼다라는 건 본질을 블럭화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얘는 글자화가 되지 않는 거고요. 저런 여백은 생겨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미지의 특징입니다. 고정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을 파괴하지 않고 사용을 하려면 사이즈를 조정하거나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로 어느 웹사이트를 가도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깨지게끔 쓰는 사이트는 없어요. 요즘에. 차라리 이미지를 좀 잘리게 하면 잘리게 했지, 이렇게 비율을 망가뜨려서 깨지게 하는 곳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이니까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글자의 특징처럼 불필요한 여백을 조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그 여백을 만약에 없애고 싶다면 디스플레이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미지 간단하죠? 그리고 이미지 태그를 열었을 때 이제 ALT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지금 막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딱 띄워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네모에 산 표시되어 있고 해 하나 떠 있으면서 이미지 정상적으로 못 불러온 경우들 있죠. 이런 아이콘들. 만약에 이런 녀석이 나타나거나 했을 때 이 이미지가 무슨 이미지인지를 알려주는 그
설명 같은 걸 적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평상시에는 딱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니까 이거 없이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당장은. 그런 거였고. 자, 이번에는 div를 제가 5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div들을 이렇게 너비 높이를 200씩 줘볼게요.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입혀놓고 보더를 이렇게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변경할 거예요. 그다음 한 줄에 지금 5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골드 말고 레드로 하죠. 선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div들한테 마진이라고 하는 걸 줄 거예요. 마진.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스타일 특성들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대부분 다 직관적이었어요. 특별하게 의미를 막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마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백입니다. 여백인데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제가 얘한테 20픽셀을 부여를 해볼게요. 마진이라는 걸 줘서 20픽셀만큼 부여를 하면 얘가 어떻게 변했죠 지금? 아까 한 줄에 5개가 있었는데 내려왔죠. 마진 때문에 내려온 건가요? 마진이라는 속성이 줄을 바꾸게 하는 속성일까요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얘는 그냥 여백이 생기면서 이만큼의 여백이 생기면서 더 이상 이쪽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100픽셀을 줘볼게요. 어떻게 동작했어요? 더 많이 밀어냈죠. 근데 이 div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영역들 안에서 커진 거예요? 아니면 이 바깥에서 밀어낸 거예요? 얘는 바깥에서 밀어낸 겁니다.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200, 200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랑 첫 번째 div 녀석과 두 번째 div 녀석 사이 이 바깥 여백을 서로 밀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100픽셀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한 거냐. 자, 위로 100픽셀만큼, 왼쪽으로 10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100픽셀만큼, 아래쪽으로 100픽셀만큼을 지금 다 밀어낸 거예요. 마진을 그냥 사용하면 상하 좌우를 다 밀어낸다. 내가 지정한 픽셀만큼. 그럼 얘도 똑같이 100 밀었을 거고 여기 100 밀었을 거고 여기 100 밀었을 거니까 그럼 여긴 얼마예요? 여긴 200이겠죠?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 여기 떨어져 있는 게 더 길고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여기 떨어져 있는 것과 동일해요. 다 200일 거니까. 자, 이렇게 마진을 그냥 사용하면 상하 좌우를 동시에 밀어내는 거. 당연히 이 녀석을 여기 보시면은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상하 좌우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특수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마진을 부여를 하면 상하 좌우를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탑 주면 어딜 밀어낸다는 거예요? 탑으로 100픽셀 줬어요. 당연히 위만 밀어내겠죠 저렇게. 그 다음에 레프트를 줬다. 왼쪽 밀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주게 되면 오른쪽을 밀어낼 거고요. 그쵸? 바텀을 주면 아래를 밀어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바텀을 줬는데 방금 전 상황이랑 이 라이트 상황에서 바텀을 주면은 이거 아래쪽으로 100 밀어내니까 얘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라이트를 바텀으로 바꿔냈더니 얘네들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였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원래 얘네들은 한 줄에 여러 개로 5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라이트를 밀어냈으니까 오른쪽으로 밀렸으니까 얘네들이 줄을 바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빼고 바텀만 줬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여기 100픽셀 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 띄는 거는 얘네들 줄 바꾸는 거에는 의미를 안 주니까. 그래서 실제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자, 개발자 도구 가지고 셀렉트 모드 같은 걸 열어서
여기를 보시면 자, div를 선택, 지금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댄 건데 이 주황색 부분 이게 마진입니다. 여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텐츠의 밑쪽에 뭔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요, 여기에 생겨나요. 지금 이거는 일단 이건 개발자 도구를 끄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제가 섹션으로 텍스트를 감싼 다음에 만들어냈더니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마진이 안 들어갔었다, 바텀이 없다, 여기로 붙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백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마진이에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네 군데 상하 좌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따로 주지 않고 한 번에 주면은 상하 좌우를 다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위치를 나누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가 100 말고 뒤에다가 50이라고 하나 더 적어 볼게요. 뭔가 변했어요.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위, 왼쪽, 오른쪽, 아래 1, 2, 3, 4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만 하나 봐볼게요. 1은 몇 같아요? 100 같아요? 50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랑 어디랑 같아 보여요? 3이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얘랑 얘가 100인가? 얘랑 얘가 50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안 되겠죠? 왜냐면 이 오른쪽은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두 개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얘랑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개래요. 누가 100이에요 이제? 위가 100이겠죠?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로 적힌 녀석이 상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적힌 녀석이 좌우에 대한 여백을 담당합니다. 두 개만 적으면 순서대로 상하, 그다음 좌우 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150, 10, 200이라고 했어요. 1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졌지? 이거를 다시 200, 100, 50, 20 이렇게 줘볼게요. 어디가 200 같아요? 일단 어디가 제일 길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어디가 제일 길어요? 위가 제일 길지 않나요? 여기가 200입니다. 상,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가 길어요? 밑에가 길죠? 여기 100. 상 하고요. 그 다음 50. 어디 같아요? 여기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요. 아니지. 잠깐만. 여기가 200, 여기가 100, 그리고 여기가 5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이에요.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끊어놓고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게 화면이 자꾸 작아지니까 좀 이상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끊고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빼고 3개만 가지고 너무 많아서 헷갈렸네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반 자르고요.
똑바로 자른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가 맞는 거죠. 조금 또 이상해 보이는데 에이. 어쨌든 상, 우, 하, 좌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쓸 일은 사실 별로 없어서 괜찮긴 한데 왜 자꾸 이렇게 동작을 하지? 섹션을 씌워놓고 볼게요. 블루. 그러면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20, 여기가 50,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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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이게 정확히 절반으로 쪼개면 안 되죠? 아, 맞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계속 헷갈렸군요. 맞습니다. 여기가 20이고, 여기도 20만큼. 그리고 여기는 100. 아, 그쵸.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럼 자르는 걸 이렇게 잘라야죠. 그럼 여기가 50, 여기가 100, 여기가 200, 여기가 20. 이렇게. 방금 전에 이거 밑에 거 지우면서 그 생각을 해놓고 지금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상, 우, 하, 좌의 순서대로 네 가지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좀 헷갈리죠?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쓸 일은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각형을 마진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균등하게 줘요, 보통. 상하 좌우를 따로 주거나 상하 좌우를 다 균등하게 주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하니까 이 마진이라는 녀석은 그냥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컨텐츠 바깥에서 서로를 밀어낸다. 컨텐츠의 바깥에서 밀어낸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딩이라는 걸 볼 거예요. 패딩을 줬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커졌네요. 컨텐츠 자체가 커졌어요. 원래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던 크기는 200, 200이에요. 근데 제가 패딩을 주고 100픽셀이라는 걸 줬더니 얘가 커졌습니다. 얘는 지금 상하 좌우가 다 100픽셀만큼 밀어낸 거예요. 어디서? 컨텐츠의 안쪽에서.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안에 이런 글자가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녀석을 센터를 주고 폰트 사이즈를 18이에요. 너무 크네요.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딩과 마진의 차이, 이것만 느끼시면 돼요. 둘 다 여백을 컨트롤하는 거고, 마진은 이렇게입니다. 마진을 빼고 패딩을 놨을 때 이 테스트라는 글자의 위치를 잘 보세요. 테스트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영역이 넓어질 거냐 아니면 영역 바깥에서 여백을 만들어낼 거냐 이 둘의 차이예요. 마진과 패딩은.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순서 똑같고요. 상하, 좌우 똑같고요. 4개 다 적으면 상, 우, 하, 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개념은 다 비슷한데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패딩과 마진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것 빼고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제가 섹션 하나 만들어서 A를 2개 만들 거고 여기다가는 안녕 2 그리고 div 하나 만들어서 A도 2개 여기다가도 안녕 2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섹션과 div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색깔을 좀 주고요.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두 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입혀놓을게요. 그리고 저장 눌렀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에게 너비 이거 일부러 세미콜론 지워서 실행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그리고 뭐 높이 그리고 마진 패딩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를 좀 시켜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틀어놓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A한테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이게 낫겠네요.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 얘는 인라인 블럭, 얘는 이제 A의 디스플레이를 안 건드렸어요. 그 상태에서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을 하나씩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A들은 인라인 블럭이니까 우리가 알던 대로 문제없이 이 너비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건데 얘는 안 늘어났죠?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높이 늘어났는데 안 늘어납니다. 안 먹어요, 그죠? 너비 높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진 얘는 확실히 먹었고 얘는 먹은 거예요. 변하긴 했어요. 조금 변한 것 같긴 해요. 어디가 변했죠? 좌우가 조금 밀렸죠. 좌우는 100픽셀만큼 밀어낸 것 같은데 상하는 어때요? A가 지금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A가 본인 컨텐츠의 바깥에서 여백을 100씩 밀어냈다면 얘처럼 이렇게 떨어져야죠. 근데 안 됐죠. 상하 안 먹습니다, 마진. 그러니까 올바르게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좌우는 되네요?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느끼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 안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패딩. 어때요? 이건 먹은 거 같죠? 먹은 거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A 빨간색이 A를 감싸고 있는 부모인 섹션 이 녀석은 안 커졌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화면을 벗어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비 높이 마진 패딩이 인라인 요소한테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시키고 싶다면은 인라인 블럭이나 아니면 블럭이나 이런 것들로 디스플레이를 좀 변경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거니까. 몇 가지 개념들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은 수업 페이지에 제가 문제를 좀 올려놓을 건데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